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관역을 조준하는 겨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사법 16요결에는 이제 입만요심이라고 되어 있죠. 근데 사법 비전공하의 원문에는 사실 그 겨누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겨누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사법 비전공하에서는 두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입만요심과 심의요구입니다. 입만요심은 겨누기고, 심의요구는 구칙이죠. 먼저 그동안에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표현하는 단어라든가 내용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물론 그러실 겁니다. 왜냐하면은 활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서툴고,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고, 또 표현되는 단어가 한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에는 한문을 배우지 않고 이런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겠죠. 그렇지만은 저 또한 처음 배울 때 똑같았었습니다. 저도 뭐 중손이 뭐고 중구미가 뭐고 중머리가 뭐고 뭐 그런 거 저도 몰랐었죠. 처음에는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은 화를 내시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, 또 공부해 나가시면은 나중에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. 또 제가 그 사법 16요결 요것이 이제 방전 요소까지 끝나고 나면은 초보자를 위한 그 활쏘기, 처음 동작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할 거니까요. 그냥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제 영상이 항상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말고도 다른 우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고, 또 구독과 좋아요도 먼저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더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. 먼저 그 겨누기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겨누기가 원활하게 되려면은 앞서 배운 6가지 동작이 있죠. 그 동작이 완벽하게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. 그 겨누기를 하기 전에 그런 동작이 구사가 안 되면은 아무리 겨누어도 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 설명드린 궁소요축, 그 전방요전, 수요평영, 골절요신, 전견요장, 후견요제에 대해서 이론도 아시고 또 실기도 좀 하시고, 또 설명드렸듯이 그 동작을 취하려면 활에 대해서 내가 만만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연한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지금 제가 쓰는 각궁은 보통 제가 저한테 딱 적당한 게 한 60파운드 정도 되는데요. 그 60파운드 되는 각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저 또한 이론은 알지만은 그런 궁체를 잘 만들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,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 계량궁 활, 여기 보시면 파운드가 이 30파운드 되는 활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체가 잘 안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연한 활을, 약한 활을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궁체 교정하는데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빠진 부분, 겨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취해야 될 동작이 있는데, 우리가 활을 가득 당겼을 때 3점, 그 3가지 포인트 3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점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래 현, 위에 현, 그리고 이 화살입니다. 이 화살이 만작을 했을 때 위에 현은 이 얼굴 이 부분에 붙고, 화살은 턱이라든가 여기 자기의 어떤 쏘시는 분들의 위치에 맞게 무게 붙어야 되고, 그 다음 아래형은 가슴 젖꼭지 위에 딱 붙었을 때, 그러면은 활이 덜렁거리지 않고
내 몸에 하나가 됩니다. 즉 궁화일체가 되는 거죠. 이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겨누기가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은, 우선 옆으로 서서 보면은 준비해서 거공한 상태에서 쭉 밀고 중방 돌리면서 끌고 들어와서 어깨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턱과 얼굴 위의 현과 이 아래 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체가 돼야 돼요. 일체가 된 상태에서 그 겨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활을 다 당겼을 때 겨누기 하기 전에 이 위의 현과 화살 때와 아래 현이 내 한 몸의 어느 부분에 세 군데 점이 다 붙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십시오. 이쪽에서도 정면에서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사선해서 쭉 끌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 겨누기가 좋습니다.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,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허공에서 놀기 때문에 안정적인 겨누기가 발시가 안 되고 일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작을 연도해 주시고 노력하시도록 하시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그 겨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, 그냥 우리가 당겨 가지고 뭐 촉이라든가 줌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관역만 보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. 우리 국궁이라 하는 우리 활이라 하는 것은 양궁처럼 뭐 조준기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감각적으로도 조준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 만작의 상태에서 관역을 볼 때 우리가 관역만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대를 눈으로 화살대를 거쳐서 촉을 지나서 관역을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게 왔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관역하고 화살이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어요. 즉 제가 이게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다 당겨 가지고 이렇게 붙였을 때 순간적으로 볼 때 그냥 그 촉하고 관역만 보지 마시고 화살대를 거쳐서 화살대와 촉과 관역이 일직선이 되느냐, 그런 방법으로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. 물론 그 활이 세고 그 힘이 센 강궁을 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이 촉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활 쏘는 거리가 145m이다 보니까 촉으로 보실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촉 아래 엄지 예를 들어서 표를 보는 처음에 신사들은 뭐 거의 뭐 이 정도 위치, 이 정도 해서 표를 보고 또 여기 보고 이 선을 따라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찾죠.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가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촉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법에는 뭐냐면은 그 엄지가 그 화살의 촉을 모르면은 눈이 멀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득 당겨 가지고 만작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느끼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엄지가 촉을 느낀다 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화살이 이렇게 다 적당히 만작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촉이 그러니까 엄지가 촉을 본다는 것이죠.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활을 당기는 그 양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쏠 수 없는 것이고, 그 상태에서 이제 표를 볼 때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. 그러면은 이 촉이 아닌 다른 어떤 줌소리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볼 때는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문헌에는 바람이 없고 고요한 날 내 적당한 위치를 계속 쏴가지고 그 거리가 나오면은 그 거리가 맞기 때문에 그 지점이 내가 모르는 표가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째 기능적인, 제가 촉을 보는 방법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요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기능적인 어떤 방법입니다. 그런데 촉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겨누기를 하는 데 있어서
총만 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대회라든가 시합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도 이제 평온을 찾아가지고 마음으로도 겨누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정신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, 이런 방법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겨누기를 하고 일정하게 쏠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바람이 없고 평온한 상태에서는 평소 보던 대로 이렇게 표를 보지만은 이제 바람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, 우리가 직공 제어 원칙에 보면은 전추 그 선찰 지형, 후관 풍세라고 있죠. 그죠? 먼저 지형 지세를 살피고, 근데 후관 풍세, 바람과 기후를 이렇게 살피라고 되어 있듯이, 이게 겨누기를 할 때도 우리가 어느 할 때 가면은 각 할 때마다 부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. 그래서 대원칙은 예를 들어서 앞바람이 불면은 평소 내가 연습하는 대로 약간 앞쪽으로 대면서 되고, 또 그 거리를, 그 위치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. 앞바람이 불게 되면은 표가 당연히 앞쪽으로 가겠죠. 앞쪽으로 가되 이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우리가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표를 요 위치에서 이 높이에서 본다 하면, 바람이 여기서 앞바람이 불면은 요렇게 가는 거,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,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은 이 화살이 비상하는 동안에 이 살대를 때리기 때문에 이 직진성의 속도가 줄게 돼 있어요. 줄기 때문에 표를 볼 때는 앞바람이 불게 되면은 표를 옆으로 올리게 돼. 그 거리만 그만큼의 높이도 올려야 되는 거죠. 약간 그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앞바람이 불게 되면 바로 옆으로 되는 게 아니라 쪽을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야 되고, 마찬가지로 뒷바람이 불게 되면은 또 이 상태에서 뒤로 가겠죠. 뒤로 되되 그 대각선 방향으로 표를 올려야 되고요. 그 45도 각도 정도로 해서 표도 이렇게 올라가서 돼야 되는 거고, 물론 또 촉바람이 불게 되면은 평소 보는 거보다 좀 높이 들어야 되고, 또 낮아도, 또 온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낮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, 우리가 바람이 분다 해서 이렇게 표를 올리게 되면은, 이 표를 올리게 되면은, 이거만 올리면 이걸 내려야 되는데,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사대에서 화살이 짧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. 표를 올려도 짧다고. 그러면 그 사람이 표만 올린 게 아니라 이 깍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를 약간 움직이게 되면 이 깍지도 정위치를 하든가 거기 맞대응 해가지고 반대로 움직이든가 해 주셔가지고 표 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 또 설명이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, 예, 여기까지 이제 활 속에 있어서 겨누기, 입만 요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다음 영상이 이제 사법 16요결에서 남은 것은 이제 심의 요고, 굳히기와 출전 요경, 방전 요속,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요 세 가지를 짧게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세 가지는 어차피 앞에 지금까지 배운 이 동작이 다 완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,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